60대가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집은 고요해지고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나지요.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서운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나만 혼자인 것 같지?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는 벌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왜 60대부터 혼자가 당연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위로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 여러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마음이 쓸쓸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아침마다 아이들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배우자는 출근길에 허겁지겁 뛰쳐나가고, 주말이면 모임과 행사로 늘 북적였죠. 그 시절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떠나고,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예전의 그 소란스러움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밥 달라며 쉴 새 없이 불러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나 혼자 밥을 차려요. 처음엔 허전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만 해도 되거든요. 이 말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빈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왜 나만 혼자가 된 것 같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자식은 떠나야 하고 친구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니라 삶이 새로운 공간을 내어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면 혼자는 결코 쓸쓸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녁 식탁에 혼자 앉게 된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쁜 접시 하나 꺼내보세요. 좋아하는 반찬을 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선물이다. 그 순간 혼자가 주는 위로와 자유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친구는 아침부터 등산을 가자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아 길게 걷는 것도 시끌벅적한 자리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결국엔 차라리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젊을 때는 다 함께 비슷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일에 치이고 모이면 밤새워 이야기해도 끄떡없는 체력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활발하게 여행 다니고 또 다른 이는 병원 진료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닙니다. 그저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저는 이 장면이 자주 떠오릅니다. 기차가 같은 선로 위를 달리지만 어떤 기차는 조금 더 빨리 가고 또 다른 기차는 잠시 멈춰 쉬어갑니다. 결국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만 각자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말해주는 리듬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왜 예전처럼 못 따라가지? 나는 왜 자꾸 피곤하지? 그럴 때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제는 내 속도대로 가도 된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집 앞 공원을 걸을 때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말고 한번 천천히 걸어보세요. 꽃이 피는 걸 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 아, 지금 이 속도가 내게 딱 맞는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싶기 때문.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 잠을 설칠 때도 있죠. 그 말이 그냥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일이 이제는 며칠 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이건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더 섬세해지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강해진 겁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상처받을 겨를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의 공간도 넓어지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게 반응하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누군가 "넌 왜 그렇게 늙었어?" 라고 농담 삼아 던진 말을 듣고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그분은 모임에 나가지 않고 대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받던 상처 대신 책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비슷한 마음이 드시나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더 지치고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지혜이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마음이 편한 한두 명과만 연락해도 충분하고 때로는 책이나 음악이 더 좋은 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혹시 혼자 계시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 순간 혼자가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네 번째, 혼자가 주는 위로. 우리는 흔히 혼자를 외로움과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혼자 밥 먹는다. 혼자 여행 간다. 혼자 집에 있다 하면 왠지 쓸쓸해 보이고 누군가 곁에 없는 걸 부족함처럼 여길 때가 많지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혼자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잠시 앉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데 마음이 고요히 내려앉으면서 묘한 평안이 밀려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맞추어야 할 리듬도 없이 오롯이 내 호흡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혼자일 때만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대화에 묻혀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들이 혼자일 땐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아, 혼자라서 이런 것까지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감사가 생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제일 큰 위로야. 그 말을 들으며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결국 혼자라는 건 나를 치유하고 다독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구나 싶었죠. 혹시 요즘 혼자가 많아 쓸쓸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 지금은 내가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벗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오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멀리 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저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고요한 친구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혼자여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다들 떠나고 나만 남았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멀리 사는 딸에게서
엄마, 오늘은 좀 춥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손주가 보낸 보고 싶어요라는 서툰 이모티콘 하나만으로도 온종일 얼굴에 웃음이 번지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혼자 사시던 그분은 어느 날 현관 앞에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아들이 보낸 따뜻한 내복 한 벌과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죠. 아버지, 올겨울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 한 장의 쪽지가 그분의 겨울을 얼마나 든든하게 밝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은 조용할지라도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많은 동행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나는 완전히 혼자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뿐,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 오늘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안부 인사 한 줄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죠?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결국 여러분께도 돌아올 겁니다. 6번째, 혼자라는 건 선물이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늘 내 시간을 뒤로 미뤄두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만을 위한 순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혼자라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쓸쓸한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세상이 내게 건네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취향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 걸어도 됩니다. 그 작은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처음엔 허전해서 자꾸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집안이 조용한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꽃을 가꾸는 게 지금은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그분의 말처럼 혼자는 비워진 게 아니라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접어두었던 꿈과 취미를 다시 꺼내놓을 수 있는 오롯한 내 도화지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렇게 느끼시나요? 혼자라서 외롭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혼자라서 오히려 자유롭다. 혼자라서 지금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것입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고 싶던 일을 적어보거나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혼자라는 건 벌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보너스 같은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서 나답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이 시간은 내 삶이 내게 건네준 가장 큰 선물이다. 7번째, 힐링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꼭 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충분히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취미를 하나 가져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끄적이는 것, 오래된 앨범을 꺼내 추억을 정리하는 것,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하루를 훨씬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보세요. 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트레칭 몇 번, 혹은 집 앞 골목을 10분만 걸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혼자라는 시간도 더 편안해집니다. 셋째,
마음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을 짧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혼자 차 한잔 했는데 참 좋았다. 이런 한 줄의 기록이 쌓이다 보면 혼자의 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가장 감사한 일을 노트에 한 줄 적는 겁니다. 오늘 해가 참 따뜻했다. 딸이 전화를 해왔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니까 내 마음이 늘 풍족해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거나 마음을 기록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웃어주세요. 그 순간 혼자는 더 이상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혼자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것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위로하는 시간이고, 혼자는 단절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져 있는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는 순간이며, 혼자는 벌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는 속삭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혼자여서 오히려 풍요롭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따뜻한 주인공이다.